담배-모 현실에 대한 반항, 애절한 로맨스 등을 상징. 한때 부와 지식인들을 상징하는 담배는 이제 가난, 질병을 떠올려주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마피아 거물의 권위를 상징해주는 것은 굵은 여송연이다. 가늘고 흰색 권련뿐 아니라 씻고 물에 적시고 코로 들여 마시는 등 담배는 여러 가지 종류로 애연가들의 사랑을 받아내고 있다. 담배 연기를 코로 들여 마시는 것을 흡연이라고 하지만 약초를 태워 연기를 마시는 것도 흡연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리차드 클라인은 저서 담배가 최고를 통해 흡연은 가시적으로 관능적인 즐거움의 원천이자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상징하는 도구다. 여성들이 영화 속에서 흡연하는 장면은 위협적인 동시에 남성들의 관음증을 더욱 부추겨주고 있다고 담배 효능과 역할을 진단해준 바 있다. 독일 출신 마린의 디트리히는 담배 연기를 통해 관능미를 발산, 남녀 모두에게 환대를 받은 배우이다. 1930년 요셉 폰 스텐버그 감독 블루 엔젤에서 늘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곳에서 일하는 카바레 여가수이자 문 남성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드는 요브 롤라 역으로 단번에 주목을 받게 된다. 이 시기 화면 속에서 보여지는 흡연은 상류층의 여가 문화 대도시가 가져다주는 병리적 상황, 편집증을 드러내주는 상징물로 쓰였다. 디트리히는 미국 진출장 모로코에서는 술집 여가수 에이미 졸리 역을 맡았다. 중산모와 연미복을 착용하고 담배를 피워 물고 있다. 넋을 잃어 바라보는 관객들 사이를 유유자적 지나가는 행동을 열연 영화 사상 가장 유명한 장면으로 각인시킨다. 1950년 49세 적지 않은 나이에 럭키 스트라이크 광고 모델로 나서 마린의 디트리히는 말한다. 나는 부드러운 담배 럭키 스트라이크를 피워요. 라는 선전 문기를 내걸고 그녀를 추종하는 이들에게 흡연을 권유했다. 1974년 멜 브룩스 감독의 불타는 안장에서 서부시대에서 활동하는 샹송 가수 릴리 역의 마델린 칸은 극중 마리네의 역할을 패러디해서 인기를 얻어냈다. 1930년대 독일 표현주의 영화를 이끌어냈던 에른스트 루비치 F.W. 무르나우 프리츠랑은 흡연 장면을 예술적 분위기로 승화시킨 대표적 감독으로 거론되고 있다. 프리츠랑의 M은 아동살해범 한스페테르 로르가 석방된다는 소식으로 극이 시작된다. 5명의 사내들이 선술집에 모여 여송연을 피우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다. 살인자 이야기로 채운 신문 호웨와 한스를 제거하려는 베를린 지하범죄 조직원과 경찰, 수사관들의 긴박한 움직임을 대비시켜 보여주는 장면에서 시종자욱한 담배 연기가 화면을 장식한다. 비평가 앵콩 캐스는 M에서 여송연을 피워대는 경찰 수사관 로만 오토 베르니케 자신을 향한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알고 초조함에 줄담배를 피워 물고 있는 연쇄 살인범 한스 등의 모습이 계속 비추어지는 것은 당시 독일 사회가 국민들을 긴장감으로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장면으로 풀이했다. 한스 역을 맡아 독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역할을 적절하게 연기한 페테르 로르는 이후 할리우드로 이주해 존 휴스턴 감독의 말타의 매에서는 조엘 역, 마이클 커티스 감독의 카사블랑카에서는 우가르테 역을 맡았다. 이들 배역에서 모두 줄 담배를 피워대는 악한으로 등장하고 있다. 1934년 역시 할리우드로 건너한 프리츠랑도 MGM 의뢰를 받고 연출을 맡은 분노에서 스펜서 트레이시가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설정을 했다. 이것은 서민적인 미국인과 소시민이 결혼 생활을 통해 안락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한 장치라고 밝혔다. 2번 산다에서도 경찰 추격을 받아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실비아 시드니는 연인 헨리 폰다에게 담배를 사주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 실비아가 건네준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떨어뜨린 헨리 폰다는 결국 경찰에게 체포되는 증거가 되어버린다. 빌리 와일더 감독의 이중배상 비정한 보험회사 직원 월터 프레드 맥머리가 여성의 유혹에 걸려들어 살인을 자행했던 것을 털어놓으면서 담배를 깊이 피워댄다. 이 장면은 나약한 인간이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는 버팀목으로 담배가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됐다. 1940년대 본의 아니게 범죄의 수렁에 빠져든 남자와 성적인 미모를 바탕으로 남성을 파멸로 이끌어 가는 판머
파타를 등장시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갔던 필름. 느와르 극에서는 헤어날 수 없는 불행에 직면한 남자 주인공이 담배를 피워 물고 연기와 재를 날리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 에드가 울머 감독의 우애 등은 이런 설정을 효과적으로 등장시킨 느와르 히트작이다. 이들 영화에서는 싸구려 술집, 한 건 멋을 내고 담배를 피우는 사내, 재떨이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담배꽁초, 나뒹굴어진 빈 술병 등이 겉들여지고 있다. 엘 로버츠 톰 닐과 베라앤 사베지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우애. 두 남녀가 손에 담배를 쥐고 가로등 기둥에 등을 맞대고 기대어 있는 모습을 포스터로 등장시켜 이들이 처한 체념적인 상황을 짐작시켜주는 효과를 보았다. 코엔 형제 감독의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네오 느와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작품이다. 무료한 이발사 에드빌리 밥손튼. 자신이 처한 고통스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답답한 처지를 줄 담배를 피워대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영화 속 흡연에 대해 영화. 초창기 시절부터 금연주의자들로부터 모방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 장면은 애절한 로맨스 음모 시대적 반항 자기 반성 주응의 기본을 뜻하면서 관객들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1996년 11월 5일자는 할리우드 다시 담배 피우다를 통해 요즘 흡연과 관련되는 모든 일은 거부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영화 속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진다. 음악에서 담배 피우는 것은 섹시하고 매혹적이다. 무대에서 흡연과 레스토랑에서의 흡연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강제로 금지시키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며 앞으로도 화면을 통해 담배가 효과적으로 등장할 것임을 예고시켜 주었다.